감가상각에 따라서 손익이 변화하는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감가상각을 하는 내용 연수를 만약에 늘렸다라고 할게요. 첫 번째 회사에서 기계장치 1,000만 원짜리 기계장치를요 5년간 상각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우리 내용 연수를 10년으로 늘릴게요 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를 하게 되면은 이익은 단기적으로는 5년 동안 비용 처리하던 것을 10년간 비용 처리하니까 이익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 감가상각비 차이만큼 상승할 수 있는데요. 대신에 상각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더 길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취득 원가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상각 기간이 지나면 제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각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총액은 동일한데 감가상각 기간에 따라서 이익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용 연수만큼 감가상각비로 더 오랫동안 반영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들, 내용 연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용 연수가 5년이 지났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기계장치를 사용 못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기계장치 바로 폐기 처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단지 경제적 내용 연수라는 이름으로 취득 원가를 몇 년간 재무제표의 비용으로 반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기간을 회사가 설정하는 것이고 그 설정 기간이나 방법은 회사마다 정해진 바가 없이 다 다르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10년간 상각하던 기계장치를요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각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회사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예측을 했더라면 7년 동안만 처음부터 상각하는 기간으로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3년을 더 추가해서 10년으로 설정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 회사의 회계 처리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제 손상차손이라는 이름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 윗단에 즉 매출 원가나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그 항목으로 들어가서 손익계산서의 구조상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유형자산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요. 우리 손상차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 회사가 10년으로 상각기간을 설정하고서 상각을 해오던 기계장치를 7년이 되는 시점에 우리 더 이상 기계장치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라고 공시를 합니다. 이렇게 될 때는 그 전에 손익계산서 구조상 매출 원가나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던 감가상각비가요. 이제 남아있는 3년 동안의 기간은 영업 외 비용으로 손상차손, 유형자산 손상차손 또는 무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이름으로 영업 외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구조가 영업이익의 최소한의 비용으로 영업이익을 조절해오던 회사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영업 외 비용으로 넘기면서 이 전체적인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이 사이에서 회사가 어떤 손익구조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각 기간 동안에는요. 영업이익을 상대적으로 높이고 7년간은 영업이익을 상대적으로 높여놓고 마지막에 손상차손을 인식해서 영업 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손익구조를 약간 왜곡시켜서 보고를 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